라이딩할 때 블루투스로 듣기 좋은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. 오늘은 그 인터넷 바이크 커뮤니티죠. 바툼에 올라온 사연인데요. 식당 앞에 바이크를 세우려다가 아이고 실수로 왼쪽으로 쿵 하고 넘어뜨리셨대요. 흔히 말하는 좌궁이죠? 아, 네네, 좌궁. 근데 하필이면 옆에 주차돼 있던 게 하일리 데이비슨 CVO 모델이었던 거예요. 아, CVO요? 네. 그래서 본인 바이크의 사이드미러 보조 스크린으로 그 CVO 사이드 박스에 흠집, 그러니까 기스를 낸 거죠. 저런. 보험 접수까지는 뭐 잘 하셨는데 최근에 수리비 청구서를 받아보니까 총액이 약 530만 원이 나온 겁니다. 530만 원이요? 단순 흠집인데. 와. 네. 그래서 이게 좀 적정한 금액인가 하고 글을 올리신 거더라고요. 네, 이거 정말 많은 라이더들이 좀 뜨끔할 만한, 또 한편으로는 좀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이네요. 단순 흠집 치고는 액수가 정말 크니까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비용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또 이 글을 본 다른 라이더들 반응은 어땠는지 뭐 찬반이 있겠죠. 그런 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. 네, 한번 자세히 보죠. 이게 6월에 사고가 났다고 하고요. 할리 CVU 사이드박스 흠집인데 청구 내역 보니까 수리비 420만 원. 수리비만 420? 네. 그리고 대차료 80만 원. 또 부가세가 33만 원. 이렇게 해서 총 530만 원 정도가 나온 거예요. 이야. 그러니까 글 올리신 분의 고민은 딱 그거죠. 아니 그냥 흠집인데 이 비용이 말이 되나? 이거요. 그렇죠.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짚어야 할 게 그 사고 차량이 그냥 할리가 아니라는 점. CVU잖아요. 맞아요. CVO. 네. 커스텀 비클 오퍼레이션스. 이게 뭐냐면 할리 데이비슨에서 아주 소량만 생산하는 최고급 커스텀 라인업이거든요. 기본 가격 자체가 뭐 엄청 높죠. 수천만 원은 기본이고 신형은 억대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. 와, 억대. 네. 그리고 들어가는 부품 하나하나가 다 고가일 가능성이 높아요. 특히 이번에 문제된 그 사이드 박스요. 여기에 뭐 고성능 오디오 스피커 같은 게 내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댓글 보니까 CVO 순정 사이드 박스 부품 가격만 해도 개당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박스 하나가 거의 뭐 중고 바이크 한 대 값이네요. 그렇죠. 게다가 CVO는 도색도 좀 특별한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국내 일반 도색집에서는 작업이 좀 어렵고 미국 본사에 부품 자체를 주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아, 도색 때문에요? 네. 만약에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공식 센터, 라이더들이 보통 할코라고 부르죠. 거기서 정식으로 수리를 했다면 부품값에 공임까지 더해서 비용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죠. 그렇군요. CVO가 뭐 비싸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커뮤니티 반응 보면 라이더들이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댓글 보니까 530만 원은 너무 과하다 이런 의견이 진짜 많았어요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액수가 워낙 크니까. 아니 사이드 박스 교체해도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추정도 있었고요. 심지어는 이거 혹시 차주랑 사설 수리점이 짜고 비용 부풀린 거 아니냐. 아, 보험 사기 의혹까지? 네, 뭐 소위 엠빵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됐더라고요. 네, 그런 의심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죠. 특히 그 대차 비용 80만 원? 이거 가지고 아니 흠집 수리하는데 무슨 대차냐. 운행 못하는 것도 아닌데 과하다. 이런 비판이 좀 거셌어요. 맞아요. 그 얘기 많았어요. 뭐 컴파운드 같은 걸로 문지르면 혹시 지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. 좀 격한 반응으로는 한 놈만 걸려라 신보냐. 이러니까 할리 타는 사람들이 욕먹는다.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. 아이고.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었잖아요. 무조건 비싸다고만 한 건 아니었고? 맞습니다. 그 CVO 모델의 특수성, 이걸 좀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어요. 그러니까 신차급 CVU 차주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리 작은 흠집이라도 도색보다는 그냥 새 부품으로 완벽하게 교체하고 싶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마음도 이해는 가죠. 아, 그렇죠. 새 차인데 기스나면 속상하니까. 네, 그리고 만약에 할코 같은 정식 센터에서 수리를 했다면 부품 교체할 때 기존에 손상된 부품은 회수해가는 절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. 아, 원래 부품을 가져간다고요? 네, 이게 어떻게 보면 과잉 수리를 막는 장치가 될 수도 있어요. 요즘 보험사들이 과다 청구 막으려고 이런 잔존물 회수를 꽤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처럼 뭐 부품을 빼돌리거나 수리비를 막 부풀리기가 쉽지 않다.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. 아, 그런 또 배경이 있군요. 그럼 대차 비용에 대한 옹호 의견도 있었나요? 네, 그것도 있었어요. 정식 센터에 입고하면 부품 주문하고 뭐 수리 대기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. 그럼 그 기간 동안 교통비나 아니면 대차 비용이 발생하는 건 절차상 가능하다. 이런 거죠.
미국 현지 CVO 부품 가격 정보나 실제 교체 경험 같은 거 공유하면서 이 정도 금액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더들도 있었고요. 그렇군요. 또 이런 목소리도 중요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. 아니,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로 사고 피해자를 그냥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좀 심하지 않냐. 같은 라이더끼리 너무 비난만 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요. 네,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는 얘기네요.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손상, 그 흠집 정도하고 실제 청구된 그 고가의 15EU 부품이랑 수리 비용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고, 네, 그 간극이 크죠. 그리고 이게 정식 센터 수리인지 사설인지 뭐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정확합니다. 이 사례가 우리 라이더들한테 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. 첫째는 진짜 고가 바이크 근처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거. 네, 정말 조심해야죠. 둘째는 혹시 사고 처리할 때는 보험 청구 내역, 특히 뭐 부품 교체했는지, 했다면 기존 부품은 어떻게 처리됐는지, 뭐 반납했는지 이런 걸 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. 아, 정말 우리 라이더들한테 남일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라이더들 각자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과연 적정 수리비의 기준이라는 게 뭘까요? 그 바이크의 가격일까요?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손상의 크기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사고 나기 전 상태로 완벽하게 되돌리는 데 드는 뭐랄까 최선의 비용일까요? 아마 라이더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에 따라서 답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. 좀 생각해 볼 문제죠. 한당의 바이크판 사건 반장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. 한당 채널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